안녕하십니까. 건강한 균형이다. 한의사 이섭입니다. 오늘도 속 편안한 하루 되셨습니까?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단 1분만 투자하시면 속이 뻥 뚫리는 지압법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소화불량은 위장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온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어떤 특정 음식을 과하게 먹거나 잘 먹지 않게 되면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이상이 와서 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또 위장관이 약해지게 되면 전신 면역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이유는 위장관에 전신 면역세포의 약 70에서 80% 정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관이 떨어지게 되면 전신 면역 기능이 약해져서 만성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뇌와 위장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관만 문제가 발생해도 우울증과 불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은 속을 먼저 잘 다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먹었던 음식이 잘 흡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수된 나머지 찌꺼기, 노폐물들이 잘 배설이 되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찌꺼기나 노폐물이 잘 배설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쌓여서 독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만병의 근원인 소화불량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만 오늘은 자연통합의학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통합의학적으로는 허증과 실증으로 구분하는데요. 실증은 주로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위장관의 염증 반응은 주로 4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맞지 않은 음식을 먹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특정 음식을 과하게 먹게 됐을 때 발생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불규칙한 식사 습관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위장관의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허증 경우는 위장관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인데요. 그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잘 나오지 않거나 위장관 자체가 잘 움직여지지 않거나 천천히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장관 점막이 약해져서 얇아져서 염증이 발생해서 만성 소화불량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렇듯 허증과 실증으로 구분하여 임상적으로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성 소화불량 환자분들은 집에서 어떻게 하면 내 만성 소화불량이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서 내 스스로 만성 소화불량에 도움이 되는 치료 방법을 소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임상을 한 지 30여 년 정도 됐는데요. 제 개인적 임상 경험을 통해서 살펴보면 만성 소화불량 환자분들의 배를 만져보게 되면 덩어리가 잡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덩어리가 있는 위치나 상태에 따라서 만성 소화불량의 원인이 달랐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기저귀인데요. 주로 상완혈에 만져지는 덩어리인데요. 기운이 쌓여서 오랫동안 쌓여서 덩어리를 이루는 겁니다. 주로 그 원인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적과 담적입니다. 주로 식적과 담적은 중환혈자리를 만져보면 알게 되는데요. 그 덩어리 크기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만졌을 때 통증 정도도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적 원인은 주로 식적과 담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적은 어떤 특정한 음식을 과하게 먹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음식이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해서 덩어리를 이루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염증성 물질인 담이 발생하게 되면서 덩어리를 발생하는 담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혈적인데요. 주로 하완이라는 혈자리에서 덩어리가 잡혀지는 경우입니다. 우리 몸은 결국 소화 흡수를 해서 혈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위장관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덩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혈적이라 불리웁니다. 마지막으로는 위장관이 오랫동안 움직여지지 않게 되면 차가워지면서 냉기가 뭉치면서 덩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 냉적은 주로 배꼽 주변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배꼽 주변을 만지게 되면 좌우, 위, 아래 어느 특정 한 부위나 전체적으로 딱딱하거나 차갑게 느껴지거나 아픈 느낌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적, 식적, 담적, 혈적, 냉적
이 5가지 오적 5가지 덩어리를 지압을 통해서 매일 1분만 잘 풀어주신다면 만성 소화불량이 점점 개선되고 위장관 운동이 회복되면서 만성 소화불량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오적을 치료하는 도움이 되는 지압법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부에 있는 덩어리를 지압해 주어 만성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히 보시고 꼭 이대로 해 주십시오. 먼저 지압해야 될 혈자리를 설명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세 손가락을 이렇게 포개신 다음에 배꼽 정중앙에 딱 놓으시고 마지막 두 번째 손가락의 끝의 부위가 이촌입니다. 그래서 배꼽 위에 이촌 부위가 하완입니다. 그 하완혈 부위에 딱 손을 놓으시고 세 손가락을 포개시고 두 번째 손가락 끝이 있는 곳이 중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중환혈 정중앙에서 두 개의 손가락을 포개서 1촌 위에 있는 혈자리는 상환입니다. 이렇게 배꼽, 하완, 중환, 상완에 점을 찍어 주시고 그쪽 부위에 손으로 눌러 보시면 덩어리가 있거나 강한 통증을 느끼는 곳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덩어리가 큰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잘 안 움직이는 분도 있고 조금 자꾸 움직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덩어리가 생긴 시간이나 위장관 운동 차이가, 기능적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좀 다릅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너무 이 지압을 하실 때는 강하게 누르시면 위장관에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강하지 않게, 많이 아프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해당 혈자리를 눌러서 덩어리가 있는 곳이 찾아졌으면 그 혈자리에 천천히 눌러주시는데요. 복부에서 저항이 와서 더 이상 눌러지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누르셔야 됩니다. 빨리 누르시면 위장관이 긴장해서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천천히 눌러주시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다 들어가셨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각 혈자리마다 1분씩 지압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지압법은 한 번에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 반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아프시면 참을 수 있는 만큼 힘을 조절해 주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5가지 적치가 다 있는 분이 있고요. 어느 특정 혈자리 한 군데만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가 아주 오래됐으면 잘 풀리지가 않으니까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지압해 주시면 서서히 위장관 운동이 회복되면서 소화불량이 개선이 되는 느낌과 효과를 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